도대체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계산해둔 걸까요? 강재인이 다시 웃으려는 날마다 황기찬 쪽에서 새로운 소문이 하나씩 터져나오게 한 사람이요. 강재인은 스스로 놀라고 있었는데요.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이 생각보다 단단해져 있었거든요. 김도윤의 고백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과장되지 않았는데도 그 조심스러움 속에 오랫동안 쌓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강재인은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답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행동이라는 걸 이번에는 분명히 알아차렸거든요. 강재인은 먼저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흔들려도 멈추지는 말자. 김도윤은 그 약속을 지켜줄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김도윤은 일부러 강재인 근처를 맴돌았는데요.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은 마음이 끌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도윤은 강재인의 눈빛만 봐도 그날의 상태를 읽어냈습니다. 힘들어 보이면 말수를 줄였고 버틸 수 있어 보이면 필요한 말만 골라서 건넸습니다. 오늘은 스스로를 믿어도 돼요. 지금은 안 보는 게 좋아요. 이런 말들이요. 강재인은 그 조언들이 다정함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고 다정함이 결국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정윤이가 투자사 대표로 복귀했다는 소식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정윤이가 치킨집 사장으로 지냈다는 과거를 입에 올리며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복귀가 가능했는지 궁금해했는데요. 정윤이는 굳이 해명을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건 오래된 기록과 지켜야 할 사람뿐이에요. 그 한 문장으로 충분했거든요. 투자업계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오래된 기록은 곧 증거이고 지켜야 할 사람은 결국 김도윤과 강재인이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정윤이의 복귀는 황기찬에게는 곧 압박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은 위기 상황에서도 웃는 걸 잊지 않던 사람이었는데요. 웃는 동안 머릿속 계산은 더 빨라졌습니다. 특별감사를 열어봐. 빈틈은 없게 하자. 말은 그럴싸했지만 속뜻은 단순했죠. 시간을 벌자는 거였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증거를 지울 수 있고 지울 수만 있다면 다시 웃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기찬은 감사팀에 은근한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라인별로 유출 경로 점검. 그 말은 곧 내부자 색출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강세리가 움직였습니다. 강세리는 예전부터 황기찬 옆에 서서 그가 고개만 끄덕이면 움직이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먼저 나섰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이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온 경로들을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어떤 메일이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누가 누구와 어떤 밤에 대화를 했는지 그 기록들을 들춰보는 동안 강세리는 이상하리만큼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질투는 오래전에 끝났고 지금의 강세리에게 남은 건 타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묘한 만족감이었거든요. 강세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했습니다. 나는 지금 황기찬이 나를 봐주기만 하면 돼.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모양이 많이 일그러졌지만 강세리는 그 모양을 굳이 바르게 잡을 마음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강재인은 이미대리 서명 원본 열람을 위한 요청서를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했는데요. 친절이란 단어 뒤에 사안의 민감성이라는 무겁고 차가운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김도윤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원본을 볼 수 있대요. 김도윤의 답장은 곧장 도착했는데요. 같이 가요. 혼자는 안 돼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재인은 그 문장을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혼자서도 갈 수 있지만 굳이 혼자일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는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내부 감사팀의 임시 리포트 초안이 바깥으로 흘러나와 소문이 아닌 문서의 형태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라시치고는 너무 정교했는데요. 표와 각주, 참고, 링크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외주 협력사 지분이 이상하게 이전된 과정, 그 과정에 붙은 익명의 결제 이니셜 그리고 HKC라는 머릿글자가 몇 차례 반복되는 사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HKC를 보고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모른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모두 같은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황기찬. 그가 아니라면 누구겠느냐는 듯이요. 황기찬은 문서가 돌자마자 반응했습니다. 법무팀을 통해 유포자 색출을 선언했고 유포 경로 추적을 위해 외부 포렌식 업체를 불러들였습니다.
바깥으로는 단호했고 안쪽으로는 더 단호했습니다. 유포자 잡아. 잡히면 보여줘.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까지 말해도 여전히 웃음의 모양을 잃지 않으려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문서가 거의 동시에 유통되었거든요. 그 문서에는 캐서린이라는 이름이 부계정으로 쓰인 정황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모르는 척 했는데요. 모르는 척 속에서도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강세리. 강세리는 오히려 흥분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감각이 싫지 않았거든요. 위협은 곧 관심이고 관심은 곧 의미였으니까요. 강세리는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그때 그 파일 있지? 동료가 망설이자 강세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받은 돈 기억나지? 나는 다 기억해. 협박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말의 톤을 바꿀 필요도 없었거든요. 강세리는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았고 변한 자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김도윤은 강재인을 데리고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요. 별다른 이유를 꾸며서가 아니라 정말로 바람을 같이 맞고 싶어서였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수가 적었고 그 적은 말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언젠가부터 재인 씨의 하루가 괜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강재인은 그 말을 천천히 씹듯이 들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요즘은 도윤 씨가 무사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먼저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같은 문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김도윤은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렇게 합시다. 서로에게 괜찮은 하루가 되도록요. 강재인은 그 말을 고스란히 마음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사이 정윤이는 더 큰 판을 준비했습니다. 정윤이는 관계기관의 특별감사 소집 요구를 공식 문서로 접수했고 회신이 늦어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바로 언론과 접촉해서 지연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검토 중이라는 짧은 코멘트를 흘렸습니다. 짧은 코멘트였지만 충분히 강했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말은 끝내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코멘트가 나간 뒤로 황기찬은 드디어 마음을 다잡지 못했습니다. 흐트러진 건 손짓이 아니라 말의 리듬이었어요. 평소라면 매끄럽게 이어질 다음 문장이 자꾸 끊기더라고요. 황기찬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지금 흔들려? 흔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오히려 흔들림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이 자신에게 냉담하게 굴수록 더 가까이 갔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기찬 씨가 나쁘면 나쁠수록 더 끌려요. 그 말에 황기찬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둘 다 위험해져. 강세리는 웃었습니다. 위험하면 어때요? 가치면 되죠. 이 대화는 많은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죄책감이 없었고 오히려 죄책감의 부재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강세리는 증거를 지우는 일을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할게요. 제가 하면 깔끔해요. 황기찬은 잠깐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만이라는 말은 언제나 다음을 부르는 주문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세리는 창고 창문을 열고 들어간 뒤 오래된 박스들을 하나하나 열었는데요. 오래된 계약서 원본과 각종 메모가 묶인 파일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불을 질렀습니다. 강세리는 불꽃이 커지는 걸 바라보며 아주 느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 둘만 남아요.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이 불로 인해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고 바로 연결된 서버룸의 일부 자료가 물을 뒤집어 쓰는 바람에 복구에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강세리는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화재 알림 문자를 보며 떠들어댔고 강세리는 그 소란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게 정리죠. 강세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강재인은 법률사무소에서 임의대리 서명 원본을 확인했는데요. 원본의 종이 질감과 잉크 번짐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자신을 이용한 사람들의 얼굴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강재인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서류가 넘어갈 때 누구 이름으로 접수됐나요?
담당자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 기록에는 낯익은 알파벳 3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KSR 강세리의 이니셜을 연상시키는 조합이었습니다. 강재인은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저 이제 뒤로 못 물러나요. 김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만 가요. 제가 같이 갈게요. 황기찬은 다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황기찬은 검찰 쪽에 아는 연락망을 통해 조기 소환 계획을 탐지했는데요. 그 소식이 사실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언론의 관심을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황기찬은 인기 있는 외부 프로젝트 발표를 갑자기 잡고 사회공헌 계획을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라고 말했지만 발표가 화려할수록 의심은 순간적으로 흐려지곤 하거든요. 그러나 정윤희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윤희는 언론에 간단한 자료 하나를 더 내보냈어요. 재단 기부금의 실제 흐름 요약본이었습니다. 요약본에는 표 하나와 화살표만 있었는데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이 이상한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5번째 클라이맥스는 사랑의 쪽빛에서 그리고 몰락의 먹구름에서 동시에 왔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에게 말했어요. 오늘은요, 도망치지 말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날이면 좋겠어요.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무서운 거 있어요. 마음이 커지는 게 무서워요. 이게 깨지면 어쩌나 싶어서요. 김도윤은 미소를 지었고 크게도 작게도 아닌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요, 깨지지 않게 같이 들고 가면 되죠. 이 말은 강재인 마음에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손을 잡았는데요. 그 손이 도망치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황기찬에게 피해자 소환 통지가 떨어졌습니다. 네모난 봉투 하나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고 봉투 속 종이의 문구는 필요 이상으로 간결했습니다. 출석 요구서. 황기찬은 봉투를 천천히 접어 넣었습니다. 얼굴은 미동도 없었는데 손등의 힘줄이 유난히 도드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르는 척 고개를 숙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숨을 참았다고 합니다. 소문은 이미 복도를 지나 회의실까지 퍼져나갔고 회의실의 정적은 오히려 큰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